이번에는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기 나누는 거 아시죠? 자, 20세기는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1901년부터 2000년대까지. 그죠? 무슨 말이냐면 1세기가 1년부터 100년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21세기는 2001년부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 2000년 때 21세기가 됐다, 21세기가 이렇게 됐다고 했죠? 근데 막 너무 천 단위로 넘어가니까 사실은 2001년부터 21세기인데 2000년대부터 20세기다 이렇게 성급하게 얘기를 했던 건데요. 엄밀히 말하면 21세기는 2001년부터 시작한 거죠.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20세기는 1901년에서 시작된다고 하지 않고요. 1차 대전 이후 1914년 이후를 이때 1차 대전이 일어났죠. 1차 세계대전 이후가 진정한 20세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역사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전에 우리가 말하는 진짜 그 숫자로 따지는 20세기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어요. 엄청나게 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의 막 시스템,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변했어요. 물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과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의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발달한 데를 1차 세계대전, 이때 이게 1918년에 끝났나? 이쯤에 끝났을 거예요. 네. 이때 이거 이후를 진정한 20세기는 이때지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이나 문화를 공부하는 분들, 철학 공부하는 분들은 진정한 20세기는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 말을 빗대서 선생님이 여러 번 따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진정한 21세기는 올해 2020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선생님도 처음 겪는 일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린 2~3살 먹은 친구도 그렇고 90대, 80대 된 노인분들도 똑같은 일 겪고 있습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만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사실은 몇 개월이면 끝나겠지, 여름쯤 되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뭐 2차 대유행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판단을 내는데 최소한 내년 이맘때, 내년 여름까지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상황을 그냥 버틴다는 거는 의미가 없죠.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비가 오면 뭘 하죠? 우산을 쓰죠. 근데 우산을 쓰면서 비가 좀 있으면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비가 계속 와. 일주일, 한 달, 몇 달, 1년 내내 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산을 어떻게 해요? 계속 쓰고 다녀야 되죠? 그럼 그게 생활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게 많이 줄어들었고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그죠? 그리고 자주 소독하고 씻고 이런 생활이 그냥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21세기는 올해부터 21세기가 새로운, 그 전과 삶이 다르죠? 그 전과 다르잖아요. 그 전과 다르죠. 그죠? 그 다른 시간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보는 것도 사실은
2000년대 그 전에도 있었어요. 동영상 강의가. 물론 기술적으로 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강의는 최근 한 10년 전에도 충분히 가능했어요. 근데 우리 동영상으로 강의 들었어요? 잘 안 듣죠? 왜 안 들어요? 직접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바로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좋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좋은데 굳이 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어야 되나? 해서 우리 안 들었죠. 안 들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죠. 그래요. 21세기라는 우리는 엄청난 새로운 세기를 맞이했지만 20세기와 별다르지 않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별다르지 않게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진정한 21세기는 올해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동영상 강의 말고 또 어떤 게 달라질까요? 달라질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여러분 제일 큰 게 뭐냐면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앞으로는 더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개인 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 교통수단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돼? 도로는 더 좁아지겠죠. 차가 많아지니까 도로가 진짜 좁아진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차는 더 막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아니야.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교통량은 더 줄어들 거야. 대중교통도 필요한 사람만 타니까 한산해질 거야.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은 아니 물류, 택배, 배달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또 교통량은 더 늘어날 거야. 자,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오죠. 교통량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유도 여러 가지고. 그죠? 올해 21세기부터는 달라지는 게 이렇게 많아질 거예요. 어떤 게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병원도 이제는 가서 가벼운 병원을 잘 안 찾게 될 거예요. 왜? 그렇죠.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장 높은 데잖아요. 병원이 환자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잘 안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벼운 병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뭐 그냥 위생이나 약을 사 먹든지 아니면 원격 진료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미 학교나 직장은 어떻게 돼요? 재택근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집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일하고. 자, 이런 상황이 점점 바뀐다는 것은 우리 생활에 앞으로는 더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해외여행 지금 가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정말 꼭 일이 있는 사람만 외국 가죠.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사람이 줄어들고 해외 수요가 줄어들고 관광 산업이 줄어들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가 관광이 아주 큰 나라였으면 큰일 나겠지만 다행히 우리나라가 그렇게 관광 수입이 큰 나라가 아니라서 타격은 적은데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유럽에 스페인, 이탈리아, 뭐 아시아의 태국 뭐 이런 나라들은 큰일 났어요. 정말 관광 수입도 뭐 반의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비행기도 다 어떻게 됐어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비행기가 사람들 여객기를 안 태우니까 당연히 적자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 많은 항공사 중에 한 회사만 올해 상반기에 흑자가 났어요. 어떻게 흑자가 났을까요? 네, 흑자가 난 이유가 여객기 있죠. 여객기에 자석을 떼고 그 자석에 뭘 한 거죠? 화물을 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택배라거나 배달이 많이 발달한다고 했죠. 전 세계도 마찬가지야. 배로는 한 달 막 그렇게 걸리는 거를 비행기로 가면 금방 가죠. 근데 비행기는 비싸잖아. 요금이 많이 들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여객 비 사람을 안 태운 대신 어떻게 돼? 그 여객 그 비용을 좀 줄여가지고 화물을 많이 날린 거예요, 비행기가. 그래서 그 항공회사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한 회사만 흑자를 났어요. 그 회사가 어딜까요? 네, 우리나라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벌써 대한민국 우리는 벌써 이 팬데믹 상황에 적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지금 팬데믹이라서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없구나.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빈자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돼? 손해겠구나. 이 빈자리를 어떻게 사용할까? 아, 화물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화물 수요를 늘어나게 해서 비행기 의자를 떼고 그 자리에다가 짐을 실은 거죠. 그런데 실은 것만 성공하게 아니라 흑자까지 났어요. 자, 그런 것들이 자 항공산업에만 있을까요? 예. 또 다른 부분이 있겠죠. 또 뭘까요? 그래요. 우리나라 프로야구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얘들아, 프로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메이저리그 같은 거, 아니면 축구 게임 좋아하는 거,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니까 우리 어떻게 봐야 돼? 우리나라처럼 딱 저녁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시합을 볼 수가 있어? 생중계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 새벽에 보거나 한밤중에 보거나, 그지? 시간이 안 맞잖아. 서로 시차가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를 보려고 유럽이나 미국, 특히 미국은 메이저리그라고 해서 어때요? 세계적인 야구 강국이죠. 근데 우리나라 경기를 보려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경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위기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판단을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야구가 전 세계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 유명해지는 와중에 우리나라 한 개그맨이 있거든? 개그맨이 피자를 선전할 때 큰 약간 지금 선생님처럼 약간 통통한 그 개그맨인데, 개그맨이 피자를 선전하는 게 야구장에 이렇게 그림이 있었나봐, 크게. 그랬더니 외국 사람 보고 저 사람 뭐야? 저 피자가 있는 누구야? 해서 그 개그맨이 외국에 알려진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상황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아무도 몰라요. 그 변화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답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를 흐름을 잘 찾아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볼까요? 선생님이 변화를 잘 이용해서 하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변화를 이용하는 것은 뭐를 위해서죠? 미래를 위해서죠. 자, 근데 미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당연히 오는 미래를 단순 미래가 있고요. 우리의 생각에 의지에 의해서 바뀌는 미래를 의지 미래라고 합니다. 이거 영어 문법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단순 미래. 내일은 해가 뜨고 아침이 온다. 그지? 뭐 이런 것들. 뭐 의지 미래는 나는 내일 학교를 안 갈 거야. 나는 내일 회사를 안 갈 거야. 나는 내일 피자를 먹을 거야. 이런 것들 내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 자, 단순 미래는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시간이 흐르면 변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단순 미래의 양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아침이 되면 회사를 가고 학교를 가는 게 정상이고, 길 가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배고프니까 식당 가서 밥 먹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얼굴을 보여주고 미소를 보여주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단순 미래,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단순 미래가 줄어들으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좀 우울하죠. 어디 갈 때도 마스크 꼭 해야지. 어디 들어갈 때도 여기 확진자가 있다는데 여기는 못 가겠다. 움직임도 줄어들고 마음도 불편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 미래가 많이 줄어든 거야. 재밌게 얘기하면은, 자, 원래는 이번에 오늘 뭐 생일 파티를 어디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요즘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2.5단계 방역을 하게 됐죠. 2.5단계 방역을 하니까 식당이 일찍 문을 닫고, 그죠? 그리고 웬만한 그 운동시설, 볼링장 이런 데는 다 닫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는
친구도 볼링을 되게 최근에 배워서 너무 좋아했는데 볼링장이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리고 헬스장도 문을 닫아버리고. 그죠? 당연히 내일은 시간이 지나면 볼링장 문 열고 이랬던 자연현상이 아닌 이런 단순 미래들이 바뀌는 거예요. 단순 미래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편해하는데 이거를 뭘로 바꾸면 돼요? 의지 미래. 우리의 의지로 바꾸면 돼요. 우리 의지로 달라지면 된다고. 그래서 그 의지를 경제에 적용한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비행기죠. 항공산업. 항공산업은 어때요? 당연히 내일은 비행기가 100대 뜰 거야. 한 비행기당 100명씩 타서 10,000명을 세계 국제로 보내야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0,000명은커녕 100명도 못 보내는 상황이 된 거예요. 1%밖에 못 보내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랬더니 그 단순 미래를 계속되면 우울해고 불편하고 힘들어지겠죠.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뭘 생각한 거야? 의지 미래를 만든 거야. 어떻게 만들었어? 비행기 타는 사람이 적어.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굳이 여객기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겠네. 여객기 안에 있는 의자를 떼어내고 거기다가 화물을 짓자. 화물을 예전에는 돈을 많이 받아서 그걸 조금만 받자. 그 배보다는 비싸게 받고 배보다 훨씬 빠르게 가면은 어때? 다 좋아하겠지. 보통 배보다 비행기는 하루나 이틀이면 다 세계 어디다 하루면 가는데 이틀 늦어도 이틀인데 배는 빨라야 뭐 한 보름이고 한 달 이상 걸리잖아. 대신 어때? 비용은 엄청 싸지. 근데 배보다는 비용을 좀 많이 받고 비행기로 날라주니까 이거 좋은데 해서 사람들이 막 거기다 신청을 한 거야. 그래서 화물을 비행기로 나는 거지. 비행기로 나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대한항공만 흑자를 보게 된 거야. 자, 의지 미래를 바꾸는 거야. 자, 여러분 동영상만 듣고 집에만 있고 불편하죠. 집에만 있는다고 해서 집에 있는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집에 있으면서 뭔가 여러분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걸 바꿔보세요. 자, 알바를 갔는데 알바가 예전에는 마스크도 안 쓰고 막 편하게 막 했었는데 이제는 마스크도 쓰고 손수정도 하고 뭐 하니까 어때? 근데 그거를 의지 매력으로 다르게 봐. 나 이제 얼굴에 신경 안 써주고 눈만 멋있게 하면 되니까 마스크 하니까 눈만 뭐 신경 쓰자. 코하고 입은 대충 하자. 뭐 이런 재미있는 의지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가 달라지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앞에 시작할 때 했던 말 생각나요? 진정한 21세기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21세기는 숫자상으로 해서 20년이나 지났지만 그죠? 그러나 진짜 생활이 변하는 21세기는 이랬지. 우리가 100년 이상 후에 살지도 모르겠지만 100년 후에 21세기나 한 1, 200년 후에 21세기는 어땠어? 하고 딱 얘기할 때 21세기는 이랬지 얘기할 때 2001년부터 19년까지 얘기를 하지 않겠죠. 20년부터 그 후에 코로나 이후의 삶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진정한 21세기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단순 미래는 너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단순 미래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잠깐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 미래를 여러분이 상식으로 합니다. 나로 인해서 변할 수 있는 미래. 어떤 미래가 있을지는 선생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찾을 수 있고요.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 이런 미래를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게 선생님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을 많이 해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는 거 선생님은 체질적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 되게 불편해하고 직접 같이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 듣고 그 의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죠. 선생님의 의지로 선생님의 의지 미래가 생긴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새로운 의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진정한 21세기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